네, 안녕하세요. 원익 IPS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IPS가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좀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을 다시금 좀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반대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일단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주체들이 누군지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이미 앞전에서 이런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좀 연출하다가 조정을 줬는데, 이 조정도 자, 앞전에 상승했던 시가 부분을 지켜주는 움직임 나타난 다음에 다시금 상승을 해줬죠. 그 다음 또 옆으로 좀 살짝 조정 주고 또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 이런 계단식 상승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정을 좀 주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구간에서 돈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보니까 다시금 이렇게 조정 끝난 이후에 상승이 나온 거고 여기서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상승이 나왔던 거다.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돈이 좀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눌림이 살짝 왔었고 그 다음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내 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쭉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살짝 눌렸을 때 그런 구간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제 돈의 주체를 살펴보고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집어넣고 있는지 살펴볼 거다. 자, 바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관은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외인과 기관 중에 누굴 더 유심히 봐야겠습니까? 외인들의 움직임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이끌어냈던 것도 결국에는 이 외인들이고 기관이 이런 횡보세를 좀 만들어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자. 자,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보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수 쪽에는 딱 보더라도 외인들의 움직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같이 좀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이때 상승할 때 들어와서 옆으로 횡보할 때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여기서도 상승할 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여기서도 상승할 때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이 상승할 때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줬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릴리 린치는 어떠냐? 얘네들도 앞전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 상승 때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물량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움직임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이다. 이때 들어왔던 물량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티그룹도 보면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 게다가 한번 매수할 때 큼직큼직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골드만삭스 이제 상승할 때 들어왔다가 비중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빠져나갔지만 이때 오히려 얘는 환보할 때 확실하게 딱 들어와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JP모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매도 쪽에서 한번 보면은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매수하는 움직임 나오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 신한투자도 중간중간 매수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도해주는 움직임 이렇게 보여준다. NH투자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데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여줬다. 반면에 기관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났다가 반등 나올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겠죠. 어디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보면은 이런 구간 37,500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외인들이 잡아주는 움직임 포착된다라면은 우리 같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외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라도 반등을 좀 일으킬 것이다, 이런 구간에서처럼 눌렸다가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들의 움직임을 꼭 확인하면서 여기서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을 끌고 왔던 거는 외인들이었다. 그러면은 외인들이 매도할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 포착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다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즉 얘네들의 수급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지 우리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특히나 그런 움직임이 좀 두드러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신호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매도해야 된다. 반대로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그러냐? 고점 구간에서 수급이 빠진다라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살짝 눌렸다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신호가 나온다고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우리는 매매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리고 원익 IPS의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는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원익 IPS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다. 지금 얘네들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 이런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나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승세는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보니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월봉으로 살펴보자. 지금 중간 부분,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 중간 부분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지금 앞전에서도 이 구간에서, 자, 4만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걸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걸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갈 때 거래 대금들이 어느 정도씩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구간의 매물대들을 계속해서 소화시켜주는 과정들은 걸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 이 상승세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주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은 나타날 것이다. 그럼 그 위로 걸릴 만한 구간들은 어디가 있느냐? 자, 바로 위에는 뭐 45,000원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6만원을 우선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좀 끌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45,0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6만원까지 이렇게 갔을 때, 이 근처에 갔을 때 과연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이런 조정이 나올 것인지를 여기 때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거래 대금이 터져준다. 우리 거기에 더해서 원익 IPS가 반도체 관련 테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불어준다라면은 6만원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6만원을 잡고 매매를 좀 끌고 나가되,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이 변수라는 걸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대응을 해야지 된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확실하게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 우리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확인되면은 우리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뭐 무조건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종목이 있으니까 뭐 같이 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라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러한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